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선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신 윤호중 장관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더 이렇게 차분해지시고 중저음에. 네. 장관님 제가 초반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네, 장관 되자마자 한번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애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선거 이야기 하기 전에요. 네. 벌써 1년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름 있으면 딱 1년. 정부 출범 1년이고요. 네. 오늘이 제가 장관이 된 지 딱 10달 되는 와. 날입니다. 예. 7월 20일에 장관에 취임을 했고요. 예. 그 지난 과정을 쭉 보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죠. 중수청이 신설되고 있고 이제 검찰청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행안부에는 경찰을 그 지배하던 경찰국을 폐지하는 뭐 이런 일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 현장 곳곳에 이 안전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3년 만에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을 네. 제정해서 국민의 이 안전권을 안전기본권을 법으로 정하게 된 그런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고 지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소비 쿠폰의 효과가 네. 연구기관을 통해서 입증이 돼서 이 민생 회복뿐만 아니라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많은 네. 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이 서민 중산층뿐만 네.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께도 그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그 활력을 잃지 않도록 네. 하는데 이 효과를 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이 그 대한 국민께 대한 저희들의 이 그 노력이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주마등처럼 지난 1년이 와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고유가 지원금을 이제 개돼지들에게 주는 먹이에 빗대서 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네. 일본하고 정책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네. 일본은 지금 유가를 전쟁 이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약 5조 내지 6조 정도의 우리 돈으로 치면 네. 5조 6조 정도의 그 예산을 예. 정유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유사에게. 예, 정유사에게 주고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예. 석 달 이제 다음 달 되면 넉 달치가를 쓰고 나면 예. 정부의 예비비가 고갈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냥 수정 예산이니까 추경 예산을 네.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또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유가를 2만 원, 2천 원 리터당 2천 원 안팎으로 이제 그 제한을 하면서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전쟁 이전보다 올라간 유가 때문에 네. 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에게 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역시 이제 상위 30% 정도는 기름을 많이 쓰지만 그걸 이제 견뎌낼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네. 또 이 서민들 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예. 이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를 이 결합을 시킨 거거든요. 네. 상당히 지혜로운 접근법,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 높은 접근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께 최고 가격제, 네, 그다음에 네. 소비 쿠폰 네,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정유회사에다가 주는 거는 괜찮고, 예. 서민 중산층에게 주는 거는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 이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유회사는 돼지우리입니까? 예, 정말 온당하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날카롭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가운데 사실 행안부의 여러 주무 사업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네. 이 중수청의 설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화해서 사실상 이제 검찰 개혁이 올 10월부터는 본격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중수청의 검사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건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보안 수사권을 그러니까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지 않으면 네.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검사분들께서 중수청으로 와서 자신의 장기를 발휘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중수청도 상당히 역량 있는 중수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정 간에도 논의를 해왔고 지난번에 이제 그 중수청법 이 통과시키면서요 공소청법하고 같이 통과시키면서 이 기본적인 원칙을 수사와 기소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는 네. 것이고 결국은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하고 예. 기소는 공소청이 한다라고 네. 하는 게 이미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예. 검사들께서 많은 고민과 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실제로 분류를 해서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더 이상의 이제 불협화음이나 잡음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이 공소청으로 검사들이 다 가면 물론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또 어떤 방식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영장 청구권과 이제 기소권을 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일테면 수사가 보다 이제 인권적 차원에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대로 풀어놔두면 네. 끝없이 또 뭐랄까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쥐고 있었던 검찰이
저렇게 폭주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권에 대해서는 나름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법적인 이 제어 장치 예. 로서의 역할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권한을 주는 것은 이 불가피한 일이고 그 오히려 이제 그 권한을 이제 좀 분산시켰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행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만을 가지고 어떤 그 사건을 이를테면 조작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장관님께서는 네. 이제 공소청 검사들에게 네.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예. 청구권은 예. 있어야겠죠. 예. 왜냐하면 보안 수사 청구, 그러니까 요구도 못 한다고 하면 네. 그냥 수사기관에서 보내온 자료 가지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니까 네. 뭐 그것은 당연히 주어져야 될 그 권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네네. 이제 보안 수사권 포함해서 모든 수사와 관련된 업무는 중수청과 이제 국수본이 국수본이 하고요. 갖고 네. 그러니까 그 일체의 그 뭐 보안이 됐든 뭐가 됐든 일체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네네. 네. 직접 수사를 할 수 수 없다. 없게 예, 그렇게 예, 하는 뭐 것이죠. 수사 개시권도 그렇고 이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금지하는 네. 것이 옳다. 네, 이런 네.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혹시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그렇죠. 는 어디에 어디를 있는 가는 것이냐.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기소 여부의 결정도 수사 종결의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수사 종결권도 그러면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 그러니까 가는 맞지 않을까요? 그 수사 종결권이 이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종결을 하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불기소 결정권을 수사기관에 남겨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현재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올 가을 국회가 열리면 가장 뜨겁게 그렇겠죠. 예, 진행이 될 쟁점인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말 임박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지난 100일 회견 때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당 쪽에서 진행된 논의에 따르면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몇 프로 정도 되냐고까지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아주 이 사건 자체의 수사 착수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수사를 지연시켜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수사 착수 자체가 수사 개시가 늦어져서 이 공소시효의 턱 밑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을 포함해서 경찰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특히 이제 네, 암장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누가 견제하고 감시할 거냐,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요구를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요. 그 점은 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제 수사권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을 가지고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의 문제가 되는 거는 문민 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어느 이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받고 있지 않다. 네. 라고 심지어는 이제 경찰청장으로부터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예. 하는 내부 통제도 뭐 부족하고 네. 외부 통제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국회에서 하천 계곡 정비 관련된 당정 협의를 하시고 네, 저희 네. 취재 편의점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실 여름철마다 이 계곡 갈 때마다 불필요한 그 언쟁을 하는 어르신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확실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하고 왔고요. 네. 지난 3월서부터 그러니까 불법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한 7만 2천여 건의 네. 불법 시설을 조사를 했고 아마 이것이 한 7만 건 정도 확인해야 될 시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8만에서 8만 5천 건 정도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6천여 건 정도는 뭐 영업을 위한 네. 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행락 처리 오기 전에 6월 말까지 반드시 정비한다. 예. 그리고 이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네.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가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불이익 조치를 통해서 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되 네. 그렇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직접 철거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예. 절차를 통해서 예.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국민들께 이 계곡과 하천을 돌려드린다 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제 계곡과 하천에 갔을 때 이제 불필요한 언쟁 없이 네네 예. 뭐 사용료를 내라 내가 뭐 예, 예. 닭도리 아니 닭볶음탕 뭐 네네. 도종닭 이런 걸 먹어야 되거나 네, 뭐 이런 네. 건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요거 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안 갈 거다. 그래서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소청 출범 준비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검사들이 한 10명 넘게 와 있습니다. 10여 명. 10여 명. 예. 예. 뭐 한 70명 정도 조직에 예. 10여 명 와 있고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 경험이 있는 네. 이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 수사를 이 해왔던 검찰 수사관들은 네. 이 검사들보다도 훨씬 많이 왜냐하면 검찰에 있는 것보다 네. 있었던 것보다 또는 공소청에 남는 것보다 이제 중수청으로 왔을 때 진급의 기회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이 수용을 해서 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수사 역량을
이 완벽하게 갖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를테면은 이제 굉장히 뭐 협의화돼서 뭐 지원자가 없어서 뭐 텅텅 비거나 뭐 제대로 된 수사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면 흑색 선전 마타도 때문에 후보들 간에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있다가 우리 선거관계 장관 회의가 국무총리 주재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이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오전 중에 다 이뤄질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우선 그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해 왔고, 특히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사실 이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이 그 협력 추진단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으로 계속 그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정 선거 기도라든가 또는 이 허위 가짜 뉴스, 이 범정부 허위 가짜 뉴스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굴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총력을 다해서 이 부정 선거를 단속하고 공정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명선거 감시단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중국 간첩, 뭐 부정 선거, 뭐 아마 곳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시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런 것들도 행안부 차원에서 좀 정리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역시도 사실 우리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그런 이제 잘못된 행동이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우리 선거제도는 부정선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데, 뭐 이런 소수의 일부의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 민주 제도를 오히려 역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장관님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뭐 이 공명선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총체적으로요. 이게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께 빛의 혁명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한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경제와 민생도 많이 달라졌고요. 이 소비의 성향도 살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000 코스피 지수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7,000, 8,000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임기 내내 계속돼서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회의 없는 날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길게 모실 원래 수 회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